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쓰는 것을 공동구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도 국민들에게 그런 생각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공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공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결산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초슈퍼 예산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거가 없거든요. 슈퍼 예산 더 한 걸음 나가서 초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매년 언론들을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마다 슈퍼 예산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슈퍼 예산이고 이번엔 점점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초슈퍼 예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뭐 하이퍼 울트라 예산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도 노멀한 예산, 정상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최근 5년 정도 보면은 예산이 7.6% 정도 증가하는 것이 연평균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년은 7.6% 증가했는데 뭐 8.9% 증가한 것을 저는 뭐 초슈퍼 예산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산을 보면 긴축 예산이었어요. 근데 언론들이 2018년도 예산이 나올 때도 슈퍼 예산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좀 과장되게 평가하는 것은 예산을 바라보는데 좀 오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의 3주체를 보통 가계, 기업, 정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계 기업이 전부 다 돈을 안 쓰고 있으면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정부라도 억지로라도 돈을 더 써서 내수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그냥 이 수비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참에 재정 개혁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그런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고 디지털 뉴딜, 뭐 아니 그린 뉴딜 이런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쪽으로 더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재난 구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난지원금은 지급되면 좋겠는데 국가 부채도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전비미문의 코로나 위기 때 한번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국가 부채를 감내를 했을까를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OECD 국가들을 보면은 2020년 재정 수지 적자 폭이 한 마이너스 13%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마이너스 13%라고 말하면 뭐 감이 조금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올해 GDP가 한 2,000조 정도 돼요. 근데 2,000조 정도의 마이너스 10% 하면은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OECD 국가의 평균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10%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200조 원 정도 적자를 감내한다라는 것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 정도 재정 수지 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전 한 19년도 보면은 GDP 대비 재정 수지 비율이 한 OECD 기준 한 19위 정도, 물론 평균보다는 우수하긴 한데 순위로 따지면 한 19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20년도의 재정 수지를 보면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2등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뭐 등수가 순위가 올라갔으면 뭐 물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만큼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그럼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만큼 덜했다라는 그런 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경기를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뭐 558조 원의 굉장히 큰 폭의 재정 지출을 하면은 도대체 그 돈이 어떻게, 누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주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내는 세금이 그냥 뭐 공무원분들 월급 올라가는 것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로 불필요한 곳에 막 쓰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체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안중하냐면은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당연히 국가 부채는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은 내수가 안 좋아지죠. 내수가 안 좋아지면은 국가 세수입이 줄어요. 국가 세수입이 줄면은 또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써서 재정 수지를 나쁘게 만들까, 돈을 안 써서 재정 수지 나쁘게 만들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안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돈을 써도 재정수지 적자, 돈을 안 써도 재정수지 적자. 도대체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어느 정도의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